오늘은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중년분들이 꼭 들어야 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SNS를 열었다가 괜히 열었나 싶으셨던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동창회나 모임에 갔다가 돌아오시면서 한숨이 나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사실 그 감정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그 이유를 풀어드릴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감과 초라함이 결코 여러분의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050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요? 경쟁 속에서 보여지는 성공을 위해 평생을 달려온 세대입니다. 남에게 인정받는 것, 더 많은 것을 갖는 것,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성공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중년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은퇴를 앞두고 자녀들도 독립해야 할 나이가 되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집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SNS와 동창회라는 비교의 장이 여러분을 가장 공격적으로 건드립니다. 그 속에서 보이는 것들을 보세요. 누군가는 화려한 여행 사진을 올리고, 누군가는 자녀의 좋은 직장 입사 소식을 자랑하고, 누군가는 아직도 왕성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들은 대부분 정교하게 편집된 허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불안감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중년의 불안은 현실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현실과 기대의 간격에서 비롯된다고요. 우리는 30년을 달려왔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집장만 하고 자녀 교육에 올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어떤가요? 여전히 부족해 보이고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고 노후가 불안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 의식의 결과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비교 의식이 우리의 현재를 완전히 망친다는 것입니다. SNS에서 3분만 보고 있어도 열등감이 생기고 동창회 한번 다녀오고 나면 일주일을 우울하게 보냅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손절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은퇴한 동료의 허세에 대한 불안을 손절해야 합니다. 동창회에 가면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나 벌써 은퇴했어. 이제 취미 생활하고 있어. 우리 회사 그만두고 사업 시작했는데 잘 되고 있어. 이 말들이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 불안을 만들까요? 대부분의 경우 불안을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진실의 일부일 뿐입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고 사업이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만 모임에서는 그런 부분은 숨기고 좋은 부분만 꺼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타인의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노후 준비 상태를 차분히 진단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불안을 진정으로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자녀의 인류 스펙에 흔들리는 교육 강박을 손절해야 합니다. SNS에는 자녀 자랑이 가득합니다. 명문대 입학, 대기업 입사, 유학 준비, 공무원 합격.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혹시 우리 아이는 왜 저렇게 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여기서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남의 자녀가 성공하는 것이 나의 노후 행복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자녀를 위해 과도하게 희생한 것이 나의 노후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 중년 이후의 현명함은 이것입니다.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것이고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좋은 성과를 내면 축하해주되 그것이 나의 행복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은 에너지는 나의 노후, 나만의 행복을 설계하는 데 투자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독립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세 번째, 성공해야만 한다는 낡은 가치관을 손절해야 합니다. 4050 세대가 평생 추구했던 성공은 무엇인가요? 돈, 지위, 남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했나요? 취미도 포기했고, 건강도 챙기지 못했고, 가족과 함께할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추구했던 돈과 지위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나요? 더 많이 가진 사람도 불안해하고 더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외로워합니다. 중년 이후의 성공은 정의가 달라져야 합니다. 성공이란 내가 만족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 오직 나만을 위한 취미에 집중하는 것,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것. 이것이 중년 이후의 진정한 성공입니다. 더 이상 남과의 경쟁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네 번째, SNS 접속 직후에 부정적인 감정을 손절해야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SNS 앱을 열었는데 3분 안에 열등감이 느껴지거나 짜증이 나거나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경험 말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것을 뇌의 경고 신호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뇌가 이것은 좋지 않은 정보다. 지금 당신은 허상에 중독되고 있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스크롤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부정적인 정보가 쌓이고 우리의 뇌는 점점 더 자극적인 정보를 찾게 되고 결국 우리는 현실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지면 즉시 앱을 닫으세요. 알림도 모두 끄세요. 그 대신 책을 펼치거나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세요.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복하면 중독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여러분의 정신 건강이 바뀝니다. 다섯 번째, 인맥의 넓이에 집착하는 양적 관계를 손절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나요? 회사 동료, 선후배, 거래처 사람들, 모임의 사람들. 우리는 이들과의 관계를 SNS 팔로우, 전화번호 저장으로 관리했습니다. 이것을 인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지금 그 중에 정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대부분은 그냥 아는 사람 수준이 아닐까요? 오히려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나요? 중년 이후의 행복은 관계의 넓이에서 오지 않습니다. 관계의 깊이에서 옵니다. 수백 개의 얕은 인맥보다 한 명의 진실한 친구가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 친구와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고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불필요한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겉으로만 유지하는 인맥은 끊으세요. 그리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것이 중년의 진정한 부의 축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SNS에 접속해서 남의 삶을 비교하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동창회에서 돌아와서 한숨을 쉬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자녀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모든 불안감의 근원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허상을 비교해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첫 번째, 타인의 은퇴 얘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둘째, 자녀의 성공을 나의 행복으로 삼지 마세요. 셋째, 낡은 성공의 기준을 버리세요. 넷째, SNS를 손절하세요. 다섯째, 깊은 관계에 집중하세요. 이 5가지 결정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낼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남의 허상에 흔들리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끝내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행복의 기준을 정하세요. 남은 인생이 정말 소중합니다. 그것을 허상에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